지금 20대가 가장 많이 듣는 조언은 코딩을 배워라입니다. 부트캠프는 넘쳐나고 AI 학습 플랫폼은 매일 새로 생겨나며 모두가 파이썬을 배우고 챗GPT로 코드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나쁜 현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기술이 세상을 바꾸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모두가 코딩을 할 수 있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코딩 자체는 더 이상 차별화 요소가 아니게 됩니다. 과거에는 엑셀을 다룰 줄 아는 것만으로도 경쟁력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코딩도 마찬가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도구가 흔해질수록 그 도구를 왜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닙니다.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AI는 이미 코드를 작성합니다. GitHub, 코파일럿, 챗GPT, 클로드 같은 도구들은 당신이 원하는 기능을 설명하면 즉시 코드로 변환해줍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고 그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짜느냐가 아니라 왜 짜느냐입니다. 과거에는 같은 기능을 구현하는데도 실력에 따라 코드 품질이 크게 달랐습니다. 누구는 100줄로 짰고 누구는 10줄로 짰습니다. 그 차이가 곧 경쟁력이었죠. 하지만 AI가 개입하는 순간 그 격차는 빠르게 좁혀집니다. 초보자도 AI의 도움을 받으면 어느 정도 수준의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숙련도의 차이가 평준화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차이는 어디서 생길까요? 무엇을 만들 것인가를 정의하는 능력입니다. 문제 정의라 정답을 찾는 능력이 아닙니다.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기술이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잘못 정의된 문제는 아무리 뛰어난 기술로 풀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당신이 한 회사의 엔지니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팀장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객 이탈률을 낮춰야 해. AI 모델 하나 만들어봐. 당신은 데이터를 모으고 알고리즘을 돌리고 모델을 만듭니다. 정확도 95%. 완벽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적용해보니 이탈률이 전혀 줄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문제를 잘못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탈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왜 고객이 떠나는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AI 모델이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품이 불편해서 고객 서비스가 느려서 경쟁사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 그것이 문제 정의입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매일 일어납니다. 잘못된 질문에 완벽한 답을 내놓는 팀들, 기술은 훌륭한데 방향이 틀린 프로젝트들. 기술은 방법을 제공하지만 방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AI는 놀라운 도구입니다. 계산하고 최적화하고 패턴을 찾아냅니다. 하지만 AI는 무엇이 중요한가를 스스로 판단하지는 못합니다. AI는 데이터를 보고 상관관계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과관계인지 우연인지 아니면 단순히 노이즈인지는 인간이 판단해야 합니다. AI는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최적화할 것인가는 인간이 정해야 합니다. 비용을 최소화할 것인가, 품질을 최대화할 것인가, 속도를 우선할 것인가, 안전성을 우선할 것인가. 이런 선택은 맥락을 이해해야 가능합니다. 회사의 상황, 시장의 흐름, 사람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 AI는 질문에 답하지만 질문을 선택하는 것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영역에서 진짜 경쟁력이 생깁니다. 기술은 빠르게 확산됩니다. 오픈소스로 공개되고 논문으로 발표되고 툴로 배포됩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되죠. 하지만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 우선순위를 정하는 판단력, 맥락을 읽는 통찰력은 쉽게 복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험에서 나오고 사고훈련에서 나오고 현실과의 부딪힘에서 나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코딩을 배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코딩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면 무엇이 가능한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코딩보다 먼저 길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문제를 구조화하는 힘입니다. 복잡한 상황을 보고 그 안에서 핵심을 찾아내는 능력. 여러 요소가 뒤엉킨 문제를 단계별로 나누고 우선순위를 매기는 능력. 이건 코딩을 100번 해도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둘째, 현상을 언어로 설명하는 힘입니다. 기술자들이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가 만든 것을 남에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 이게 필요한지, 어떤 가치를 만드는지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하죠. AI 시대에는 더 중요해집니다. AI에게 정확한 지시를 내리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프롬프트를 잘 쓰는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언어화하는 근본적인 능력의 문제입니다. 셋째, 기술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술 그 자체에 빠져듭니다.
최신 프레임워크, 최신 알고리즘, 최신 툴.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기술은 도구입니다. 도구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도구도 쓸모없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코딩은 몇 달이면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정의는 훈련해야 합니다. 계속 질문하고 틀리고 다시 생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AI 시대의 경쟁력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빠르게 코드를 짜는 사람보다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많은 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보다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가치를 만듭니다. 기술은 계속 바뀝니다. 오늘 배운 언어는 내일 구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하는 방식, 질문하는 능력, 본질을 보는 눈은 시간이 지나도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문제를 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답은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AI 시대를 준비하는 진짜 공부입니다.